네, 안녕하세요. 라운피플의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 리서치 팀의 박시영 매니저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부터 업력이 있는 회사고요. 이제 국내에서 선두적으로 머신 비전 업계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머신 비전 단일 파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파트에 이제 비전을 활용한 AI 쪽으로 파트를 넓혀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TGG라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까지도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머신 비전에서 단순한 딥러닝이 아니라 생성령을 융합한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 또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플랫폼 이제 MLOps 서비스, 그 다음에 AI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비전 솔루션, 턴키 솔루션 등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 메디컬 솔루션, 교통 솔루션 등을 자회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딥러닝을 활용한 AI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모델들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으로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것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비전, 머신 비전 산업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비전 알고리즘이 핵심이 될 거고요. 그런 다들 좋다라고 하는 딥러닝들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도입 시에 허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진행을 하실 때 당연하지만 휴먼 에러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정형화된 판단이 아무래도 작업자마다 달라지고 작업자가 늘어질수록 아무래도 비용도 같이 덩달아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대다수 머신 비전 업체가 초반에는 룰 기반으로 비전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룰 기반으로 처리를 해서 뭐 치수 측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환경이 변화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부정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검사에 대한 아무래도 약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고객이 원하는 수치 성능을 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비전검사 업체들이 대부분 딥러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딥러닝을 하면서도 이제 제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전 모델이 딥러닝을 연구를 할 때 가지는 이상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이제 편향된 데이터, 정상 데이터, 양품 데이터는 뭐 만장, 10만 장 이상이 있지만 진짜 잡아야 되는 불량 데이터는 이제 수백 장, 수천 장밖에 안 되는 상황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공수를 줄이자고자, 그 다음 비용을 줄이자고자 머신 비전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유관 검사를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는 게 연구자들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공수가 늘어나는, 딥러닝 모델 연구를 위해서 공수가 늘어나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단순히 룰베이스처럼 치수 같은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하다.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작업 기간 동안 이제 천년만년 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 수집부터 데이터 수집, 모델을 만드는 과정,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배포 및 적용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고객사 입장에서는 다들 코스트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이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를 하자. 결국 제조 현장에서 AI 솔루션은 단순히 그냥 좋은 AI 모델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춰져서 솔루션들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모토하에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억지로 연구자의 측면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조 현장에 이제 딱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해주자. 그 다음에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AI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 AI 비전문가들도 이 AI 툴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만, AI 연구자들만, 딥러닝 모델 연구자들만 이런 툴을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현장 라인에서 도메놀로지만 가시고 계신 분들도 툴만 사용을 하면은 누구든지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에게 편안한 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알고리즘 또한 이제 그냥 단순히 쏘타, 뭐 최신의 좋다고 하는 알고리즘, 뭐 성능 99.9% 나온다는 알고리즘 무조건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조 현장에 특화된 알고리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고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고객 데이터 중심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델들이 단순히 최신 모델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군, 제조군에 특화된 모델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이제 산재해 있지 않도록 플랫폼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 통합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AI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비단 AI 전문가들만이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이 아니라 비전문가도 만들 수 있는 AI 모델,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능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조 도메인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분류, 예를 들면은 이제 양볼 판정이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분량의 종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분류하는 분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의 영역 탐지, 뭐 크랙이나 뭐 스테인 이런 것처럼 특별한 이제 디펙 영역에 대해서 영역을 탐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물체 자체를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위치, 수량, 치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불거진 부분은, 제조 도메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양품 데이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품 데이터는 만장, 10만장 차고 넘치는데 정작 잡아야 될 분량 데이터들이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을 양껏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구하려고 하면은 시스템화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지금 막 도입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양품 데이터만으로 분량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품 이미지만을 학습을 해서 실제 크랙이 있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제 크랙 위치를 정밀하게 잡아주는 이런 알고리즘도 이제 비지도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이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본 태스크들을 당연히 이제 딥러닝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고 잘 이제 적재적소에 모델들을 배치하고 데이터를 정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실제 저희 고객들은 미팅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면 대다수가 그런 진행 부분에서 이제 2개월, 3개월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공수와 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정제, 예를 들면 데이터 정제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모델에도 지식이 있고 도메인 놀리지, 이제 실제 분량을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작업을 해서 데이터 정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도메인 놀리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딥러닝 쪽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알고리즘이 자동화해서 띄워주면, 도메인 놀리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분량을 판별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얼마든지 데이터 정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를 학습 전에 도와주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설정을 자동화하는 기능. 그래서 학습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 여러 가지 모델 선정 이런 것들 복잡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파라미터 설정, 모델 선정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해서 딥러닝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단순히 그냥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들을 넣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을 만드시는 딥러닝 연구자든 아니면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분들이든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과정을 딥러닝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레이블링이라는 것들이 보통 외주 업체를 통할 정도로 공수가 보통 많이 드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다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툴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챗GPT 이런 것들처럼 저희가 LLM을 업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이런 각각 컴포넌트들, 그 다음에 학습 진행 상황, 데이터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한국어로 고객들에게 선명히 나가게 됩니다. 툴 내부에 기본적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고객들이 툴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제 저희와 또는 딥러닝 연구자와 소통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 잡아 나가야 됐던 것들이 툴에 그냥 안내 지시사항만 따르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다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그래서 진짜 앞서서 설명드린 기능들을 그냥 딥러닝 지식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현장 작업자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딥러닝 연구를 지속해 오신 분들이면 이제 본인의 인사이트를 입력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심화 기능들, 익스퍼트용 기능들 또한 이제 별도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자와 숙련자 모두를 고려한 인터페이스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룰 베이스로 진행을 할 때는 요구 사항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수치를 다 재조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장비 제조업체나 이제 아니면 알고리즘 제조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새로 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치수를 연구를 해서 치수들을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했지만, 지금 딥러닝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분량 유형 데이터들 일부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자동화하는 것조차도 딥러닝 지식이 없으면은 힘들었던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매지션, 설치 마법사 같은 형태로 그냥
이미지, 내가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 넥스트, 넥스트, 다음 버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 또한 탑재를 했습니다. 딥러닝 이제 모델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을 만들고 이걸 적용하는데 전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이제 연구자가 아니면 힘들었던 부분들을 연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지속적인 기능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나비 AI 트레이너라고 불리던 것에서 프로라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기능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습 데이터들 당연히 다 이전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이제 저희 회사 기존 제품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면 신규로 나온 프로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데이터가 이전이 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핵심 기능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성능 또한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로부스트해졌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수집 및 레이블링을 예전과 같이 막 수천 장, 수만 장 하지 않아도 수십 장, 수백 장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달성 가능한 모델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불량 영역을 찾고 그 영역을 뜯어낸 다음에 이제 불량 분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관능 검사를 대체를 하는 요소에서 많이들 적용을 하는데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앙상블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 여러 개를 합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신버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단일 모델로 처리 가능하도록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지도 학습 기반의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레이블링이 다 필요하고 불량 유형을 다 세세하게 분류해줘서 이제 불량을 분류를 했던 것에서 떠나서 이제 정상 데이터만 넣어도 그냥 불량을 바로 찾고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디파인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신규 모델에서 주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 기능,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수만 장의 데이터 사람이 보고 데이터 수치를 뽑고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과 이제 도메놀로지가 둘 다 있으신 분들이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객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알고리즘들을 약 20가지 정도를 자동화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이제 그 20가지 정도 된 알고리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시각적으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와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학습 이전에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고객사 데이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이런 4장의 데이터들 사이에 이제 경향성이 확연하게 다른 데이터가 잘못 분류돼서 어떻게 보면 휴먼 에러죠. 작업자의 실수로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자동적으로 모델 학습 전에 DA에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분석을 해주고 자동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이 이미지가 기존과 경향성이 다르다. 이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팝업을 띄워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LLM 모델들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 인베딩 결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더니 지금 빨간색 점에 해당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품질을 지금 빨간색 데이터들 위주로 좀 점검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글로 서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 그래프 도식을 못 보시는 분들도 한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제거를 하거나 재분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하고는 차이점이 저희가 확실하게 학습 이전에도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모델 성능 0.01%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이런 진짜 휴먼 에러로 인해서 모델 성능이 악화되는 것들을 방지해 주는 것이 진짜 제조 도메인에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레이블링, 자동 레이블 생성 기능이고요. 이제 딥러닝은 아시다시피 이제 레이블을 집어 넣어줘서 가이드를 해줘야 동작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쌓아둔 데이터가 만장, 10만장이다. 그럼 연구자들한테 시키면 이게 뭐 몇 주고 몇 달이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 다 공수로 해주고 기간으로 이어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수의 가이드 데이터, 예를 들면은 클래스별로 한 10장 정도의 소수의 가이드 데이터 한 10분, 20분 정도만 라벨링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걸로 나머지를 이제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오토 레이블링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오토 레이블링으로 해서 자동으로 레이블이 채워졌다라고 해도 당연히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수를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검수를 해주더라고 하더라도 10만 장 다 검수하려면은 공수가 당연히 드는 것이 마련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기능을 이제 기술을 동시에 접목을 해서 이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10만 장 데이터 중에 진짜 학습이 반복적으로 필요 없는 이미
모델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양품 데이터들 이런 것들 아니면은 클래스가 충분히 많은 이제 뭐 불량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굳이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오버피팅이라고 불리는 과적합 현상이 생겨서 모델을 분명히 반복 학습을 하고 성능이 더욱 좋아진다고 했는데 성능이 더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기술을 동시에 같이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준비됐으면은 보통 이제 모델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모델 학습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고 다양한 모델들 제공을 하고 뭐 다른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파라미터 제공하는 것들이 2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그 20가지 파라미터들을 다 알고 있는 연구자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토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오토 파람이라고 불리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는 오토 딥러닝 아니면 오토 이제 머신러닝 이런 것들과는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냐? 보통 이제 오토 딥러닝이라고 한다면은 딥러닝 모델들을 여러 가지 수치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서칭을 하면서 그 중에서 성능이 제일 나은 모델들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미 이제 고객 도메인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저희가 최적화 알고리즘을 미리 만들어 뒀고 이미 최적의 모델, 최적의 파라미터 이런 수치값들을 찾을 수 있는 길로서의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자동적으로 해주면서 모델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모델을 딱 한 번만 학습돼도 그 완벽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알고리즘이 튜닝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람은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시간이 필요 없이 초기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시간 5분 정도만 추가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학습은 한 번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경우의 수에 있어서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를 시각화해 둔 거고요. 저희는 이걸 학습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저희가 서치 알고리즘을 만들어 둔 것을 통해 가지고 미리 찾고 학습은 한 번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요 없어서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모델 성능 99.9% 만들어서 라이너를 도입을 했는데 만약에 뭔가 환경이 변화가 있거나 들어가는 데이터에 변화가 생겨 가지고는 내가 찾고 싶은 불량 영역이 원래는 이제 뭐 크랙이랑 찍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폴딩이 새로 생겼더라.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모델을 아예 새로 만들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통해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해도 모델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반복 학습을 단 한 번만 해도 최적의 수치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알고리즘화를 해두었고 이 알고리즘은 사실 고객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이 동작이 돼야 됩니다. 저희 제조 현장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리즘을 당연히 다 알고 적용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들은 저희가 최대한 다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되 고객분들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AI 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제조 도메인, 일반적으로 연구 도메인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제조 도메인에서는 필요한 기술, 이제 멀티 이미지 학습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 라인에서는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카메라 여러 대로 한 가지 물체에 대해서 뭐 다각도로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파장으로 촬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 도메인에서 여러 이미지로 한 가지 오브젝트를 판별하는 태스크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업용 공사에 최적화된 별도의 이제 딥러닝 모델, 소타 모델풀에서 그냥 이제 아무거나 들고 와서 그냥 테스트를 다 해보고 뭐 최적화를 실시간으로 찾아오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산업화 도메인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그걸로 저희가 이미 최적화를 다 맞춰둔 모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동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서치하는 시간을 찾을 필요 없이 저희가 미리 찾아둔 모델들을 도입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 일반적으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2000, 3000 이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100메가급까지 가는 이미지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도록 가지는 이제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 도메인에서 분야가 중요하다 보니까 각각 산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특화된 알고리즘들이나 특화된 태스크들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B라던가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제 아니면 철강의 스크래치 아니면 웨이퍼 이런 것처럼 기존 룰 베이스로는 좀 잡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의 최적화된 태스크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 도메인에서 진짜로 필요한 고객용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의 경쟁사들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자사의 세 가지 모델, 이 모델을 세그멘트를 나눠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 세그멘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고객들은 조금 택타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밀도가 높은 것들을 원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정밀도는 뭐 99% 오면 충분하다, 우리는 택타임이 최대한 빠르고 라인 스캔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런 이제 고객 세그멘트가 이제 에큐리시냐 아니면은 택타임이냐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모델을 분류를 해뒀는데, 저희 측에서 이제 가장 빠른 모델, 정확도가 가장 낮고 빠른 모델을 들고 오더라도 경쟁사 대비해서는 이제 우위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알고리즘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 제조 도메인에서는 내가 그냥 평균적인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과검이 조금 발생해도 우리는 미검은 진짜 나오면 안 된다, 물량을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검률, 과검률 베이스 학습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미검률 쪽으로 확실하게 좀 잡고 싶다, 미검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미검률 베이스로 튜닝을 해주시면은 과검이 이제 뭐 한 1, 2% 늘어나더라도 미검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는 식으로 모델 학습을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모든 클래스를 이제 균등하게 봐서 이제 미검이든 과검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검이 조금 더 나와도 미검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미검은 조금 나와도 상관없는데 휴먼 인스펙션을 가장 줄이고 싶다, 그런 식으로 타겟팅하는 목표에 맞춘 성능들을 맞출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기능들, 원래는 일반적으로 툴에 도입이 돼 있어도 이런 설명들을 듣고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구나, 이게 파라미터가 어떤 거구나, AI가 어떻구나, 실험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것들을 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원래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아시다시피 결국 전문 연구 인력 투입되고 시간이 들고 돈이 드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LLM, 최근에 챗GPT와 같은 LLM을 활용해서 고객을 가이드해주는 방향성으로서 코스트를 줄이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학습 쪽에서는 이제 뭐 그래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 분석하고, 그 다음 테스트 결과들 분석을 하고, 이제 불량 유형 중에 어떤 것들이 잘못 나왔나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휴먼 에러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나 분석을 하고, 다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파라미터 가이드 해주는 것까지 이제 AI 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LLM이 대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문의를 들어오는 사항들을 저희가 다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학습을 시켜둔 모델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 많은 수치와 이름들 다 몰라도 이 도우미에서 AI 어드바이저가 하라는 대로 한국어로 설명해 준 대로만 하면은 모델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옆에 저희 프로그램 구동 화면이고요. 지금 왼쪽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 딥러닝 모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로스나 에큐리시 이런 것들 그래프가 쫙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모델을 익숙하게 보신 분들이 이 정도면 학습이 충분히 이제 양호하게 되고 있구나, 다 인지를 하시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굴리시거나 아니면 단순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다음에 우리는 성능 조금 더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의문점이 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알고리즘 제조업체와 직접 소통을 하거나 연구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LLM이 자동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학습이 더 필요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습 횟수 같은 것들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자동화 시스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한글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성능 분석을 하는 결과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합니다. 수치적인 분석, 여기 결과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 드리는 이제 결과 분석 지표,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고 밑에 수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 모델 만드시던 분들 익숙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SI만 만지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럼 이 다음 단계 모델 더 낫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LLM 가이드를 통해서 특정 클래스에 특정 데이터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밑에 바로 가기 버튼을 다 만들어냅니다. 클릭만 하면은 문제가 있는 클래스 바로 가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관능 검사하던 인원들이 이거 보니까 지금 잘못 분류가 됐네, 이런 것들 수정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델 성능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전혀 몰라도, AI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어도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조산업 도모임에서 필요한 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려한 뭐 그래프들, 이제 뭐 도표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직접 분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데? 이제 데이터 봐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니까 뭐 클래스에 대해 가지고 균열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타 이제 뭐 접근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조금 더 집어 넣어 줘 봐라. 이런 것들을 모델이 알아서 다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수치 설정 자동화 되어 있지만 사실 수치 설정 툴 배우는 거 이런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면 그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다. 지금 고객분이 중요하시는 게 택타임이냐 아니면 정확도냐 그런 것들 타겟팅을 해라. 기본은 미디움으로 둘 다 고려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시로 정확도가 99.9%가 나왔고 택타임이 지금 10ms다. 그러면은 정확도 충분하니까 우리는 택타임이 더 빠른 거 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스피드 쪽으로 한 칸 옮기셔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이제 택타임이나 애큐리시 타겟으로 세팅만 하게 되면은 나머지 학습 설정, 뭐 아구멘테이션 설정 이런 복잡한 파라미터 설정들 다 자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런 툴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에서 이미 연구를 하고 있거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툴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 새로 데이터 이전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연구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맷들을 다 임포트 익스포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뭐 타사들의 데이터셋 아니면은 연구용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저희 툴 도입하신 시점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임포트를 해서 모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저희도 제조업이 있으면서 업계에서 15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모아온 데이터로 이제 제조업에 진짜 필요한 솔루션들이 뭐냐 모델 성능 1% 2% 그냥 더 연구용으로 좋은 모델 그냥 수치적으로 좋은 모델 이런 것들 도입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으로 이런 요구사항들을 솔루션에 녹여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은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결국 공정 라인에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공정 라인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녹였더니 기존의 룰 베이스는 빠른 속도로 가능했고 비싼 장비가 필요 없었는데 딥러닝을 하게 되려고 하면은 막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비싼 컴퓨터 장비 들어가 줘야 되고 속도도 그렇다고 해서 택타임도 실질적으로 향상이 크게 없고 이런 상황들이 작게 발생해서 실제 저희도 문의사항으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연도에 나비프로 2.2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최적화 기술들을 최대한 도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에서 이제 1000만 원짜리 장비로 초당 이미지 처리가 한 110장 정도 되는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한 환경에서는 700만 원짜리 장비로 초당 거의 500장에 가깝게 거의 한 5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또는 오히려 아예 노트북에 들어가는 저전력 CPU로도 지금 보시면은 경쟁사의 1000만 원짜리 워크스테이션 장비보다 높은 속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태스크별로 이런 양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불량 분류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뭐 한 700만 원짜리 장비 CPU, GPU 들어가는 걸로도 거의 이제 800장 초당 처리가 가능하고요. 경쟁사에서는 이제 더 비싼 GPU로도 한 100장 내외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CPU, 노트북 CPU로 35W짜리 정말 저전력 CPU로 처리를 했음에도 경쟁사 대비해서 거의 5배에 넘는 성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GPU 필요하다, 공정 라인마다 이제 뭐 1000만 원짜리 워크스테이션을 붙여야 된다 이래서 도입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만약에 PC가 있다라고 하면은 CPU만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장비가 도입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모델을 2차적으로 이제 CPU만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2차 검사기로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과정들 또한 이제 제조업계 도메인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지 않나.
다들 그냥 이제 최고 사양의 GPU를 도입하면 이 정도 성능 나옵니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전력 환경 아니면은 이제 좀 저사양의 단가가 저렴한 하드웨어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